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판에서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번이나 고자질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다 이재명 편을 들어서 진중권의 입을 틀어막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에 이 후보가 확정된 직후 지금까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인용을 해서 쓴 언론 보도에 대해 모두 10차례, 10건, 10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재 신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제재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입을 직접 이렇게 틀어막지는 못하니까 진중권 교수를 인용하는 언론사를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죠. 이제 그 제재의 방식은 이른바 협조 요청 뭐 이런 것도 있고 주의를 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언론사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밑보였다가는 나중에 더 센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 혹은 협조 요청, 이것도 제재입니다. 이것도 제재입니다. 제재가 오면은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유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었다. 당시 새누리당이겠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의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자 이제 몇몇 언론들이 그 진중권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 이제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연인입니다.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고 또 뭐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첫 손꼽히는 논객이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순수 자연인인데, 그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앙앙불락하고 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에 이거를 고발을 하자, 제재 신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10건이나 제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옳거니 이재명 후보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10건의 제재 신청을 모두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은 이런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이 사업 개발사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른바 그 50억 받은 것도 초대형 비리 사건이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의 이 예리한 칼끝이 계속되는 겁니다. 남은 문제는 이 사업의 설계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라는 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언즉시하라, 말인즉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이렇게 떠들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윗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당시 성남시장을 2번이나 한 이재명 후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배임 혐의는 없는지,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 씨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서 당시 그 임면권자인 성남시장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인지, 뭐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인 것이지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때 무슨 역할을 했던 것인가? 이제 이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또 몇몇 언론이 진중권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왜? 독자, 시청자들이 진중권 교수의 말을 잘 이제 많이 읽어주시거든요. 그냥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재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이 제재 신청은 정당 혹은 후보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3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중권 교수가 옳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행사에서 진중권 교수를 초빙 강사로 불러서 뭐 쓴소리를 듣겠다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진중권 교수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는 이제 좀 그렇다, 찝찝하다,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직접, 내 다른 건 몰라도 진중권 입문 많은 데가 틀어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 쪽에서 진중권의 입을 막으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재 신청을 10건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그것을 해당 언론사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뭔가 제재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고위공직자에 출마한 후보가 이제 제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규정이 마련된 것이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 실제로 제재 조치가 내려지는 그런 적용이 된 거는 10번 뿐이랍니다. 2004년부터 금년 2021년 지난 17년 동안 이것이 실제로 적용된 건 10번 뿐인데, 그 10번을 오로지 누가 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진중권 씨가 이번 대선판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알고 보니 플레이였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선수로 뛰고 있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위해서 선수로 뛰고 있구나. 이렇게 비난을 가했습니다. 아무튼 참 이재명 후보 어떨 때는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 참 쪼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진중권 교수한테 우리 1대1로 토론을 한번 벌여봅시다.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그 자신이 진중권 교수의 비판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 했을 때 그걸 풀어가는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제재 신청을 하고, 그래서 또 제재가 내려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좀 쪼잔하지 않습니까? 언론사 뭐 간부나, 가령 예를 들면 언론사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 기자도 아니고 그냥 순수 자연인, 그냥 입 하나만 가지고 있는 논객을 그 입을 못 막아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재 신청을 했다는, 정말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